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과일과 채소는 봄철 아주 추운 데서 싹이 틉니다. 그리고 봄철에 열매를 맺어요. 근데 과일은 추운 데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요. 아주 과일과 채소는 굉장히 찬 식물이에요. 냉기가 아주 굉장히 많은 식물인데 거의 다 채소와 물은 사람과 따라서 한 8, 90%가 다 물입니다. 그 냉기 있는 그것을 우리가 채소를 과일을 날로 먹는 사람들은 우리 몸속에 수분이 60%예요. 여자들은 50%고 남자는 60%인데요. 여자가 많이 먹는 사람은 수분이 70%로 막 늘어나요. 그것이 혈관에 축적이 되면 전부 냉기가 오겠죠. 냉기가 오고요.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 우리 몸속의 pH, 혈액의 농도가 흐려져요. 그리고 흐려지면은 바로 냉기 차집니다, 몸이. 여러분, 바닷물은 잘 얼지 않죠. 민물은 잘 얼지요. 우리 몸속에 저염고미가 적은 사람은 막 얼어요. 냉기가 혈관이 좁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떻게 돼요? 전부 분해가 안 되겠죠. 소화가 안 되겠죠. 그냥 썩어요. 그러면 썩으면 그 썩은 것이 몸에 축적이 되겠죠. 오염물질이 오겠죠. 그럼 우리 수분이 맹물이 아주 건강한 7대 영양소 물이 품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분 속에 썩은 물이 축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혈관을 더욱 좁혀지고 더욱더 우리 냉기가 오겠죠. 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백질도 분해 못하고 탄수화물, 지방질을 분해 못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 썩은 물로 축적이 되겠죠. 냄새가 나는, 다시 말하면 바란스를 pH 농도를 맞춰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단백질 같은 건 분해할 때 암모니아 가스를 내놓죠. 그냥 전체 다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과일, 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소변 냄새, 변 냄새, 코 냄새, 이 몸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배설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 많이 먹으면 배설이 잘 된다고 우리가 알았죠? 절대로. 냉장고에 물 먹는 거나 밭에서 재배한 채소나 과일, 녹차, 이것은 우리 몸에 먹으면 우리 몸이 배설만 잘 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 성분이 있어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것을 우리 몸에서 배설을 못하고 냉기로 해가지고 혈관에 독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혈관에 독이 쌓이면은 우리 소변에서 신장 사구체에서 소변을 만들어내질 못하죠. 왜? 그 독물이 신장 사구체에 쌓이기 시작하니까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장 투석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소변 축적되는 그 사구체에 축적되는 물질을 개발했어요? 약으로? 개발된 약이 없습니다. 겨우 개발된 약은 이뇨제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뇨장에 먹으면 신장 사구체가 아주 다 죽어버려요. 50%, 60%, 100만 개인데 50만 개, 60만 개 죽으면 어떻게 되세요? 결국은 미네랄 결핍증으로 우리 신장 사구체, 신장 사구체가 병들기 때문에 신장 투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요. 신장 사구체가 고장나면 바로 고혈압, 당뇨병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 것은 절대로 먹어서 안 됩니다. 제일 찬 과일은 우리가 바나나입니다. 이 바나나는 겨울에 먹어서는 아주 큰일 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자가 만든 생산자는 무기질을 만들어서 채소와 과일은 탄소도 햇빛을 만나가지고 비타민, 미네랄,
3대 영양소를 만들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이것을 스스로 우리가 먹었을 때는 익혀서 따뜻하게 섭취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햇볕은 바로 3대 영양소와 무기질과 저염고미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생산자가 만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이 과일물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소화, 배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암이 옵니다. 제일 무서워가 과일 많이 먹은 사람이 암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을 이 저염고미 의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즉, 왜 나는 과일만 먹었는데, 왜 나는 찬물만 먹었는데, 왜 나는 3대 영양소가 먹었는데 암이 왔냐, 왜 고혈압이 왔냐, 당뇨가 왔냐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설은 잘 되는,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배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냉기 있는 이러한 식품은 섭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 맹물 속에 과일이나 채소가 들어오면 그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냉기가 있는 속에서는 소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체온을 얼마를 유지해야 돼요? 36도 5분을 유지해 줘야만이 우리 몸속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해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체온은 36도 5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동물은 개나 소나 돼지의 체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 40도를 우리가 녹일 수가 있어요? 우리 체온으로 녹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또 이 냉기가 들어오면 체온이 36도나 35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단백질, 지방질을 40도 되는 걸 녹일 수가 있어요? 분해를 못하니까 그게 요단의 독, 암모니아 가스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화가 100% 되느냐? 소화가 100% 되지 않습니다. 또 배설이 100% 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쌓이죠. 그 10년 후에 보면 하루에 1%씩만 쌓였다고 10년 후에 보세요. 뚱뚱해지는 사람이 있고 배가 펄럭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갈비씨가 있고, 그렇죠. 그런 형태로 변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성인병, 고칠 수 없는 성인병이 찾아온 거죠. 그래, 큰 병을 만드는 것이 바로 소화, 배설입니다. 그러면 백조세포가 조금 축적이 돼요. 그래서 반건강체를 만드는 겁니다. 50%는 세포가 죽었어. 노폐물 때문에 소화 안 돼서. 반건강체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위에 염증이 있다, 간에 염증이 있다, 뇌졸중이 온다. 이런 사람들 다 반건강체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호흡을 못하고 축농증이 있고 그냥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이것들이 다 반건강체로 사는 겁니다. 완전 건강체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눈이 있는지 코가 있는지 위가 없는지 손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거. 참 우리 몸에 뭐가 병이 없어 모르고 살죠. 이것이 완전 건강체. 아유 배야 하면 와서 반건강체야. 그렇죠. 통증이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러면요, 감기 자주 오는 사람들은 내 수분이, 모든 영양소 수분 속에 저축되어 있죠. 그것이 감기 바이러스와 수분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은 그게 노폐물이 축적됐고 배설이 안 되는 거죠. 음식물이 썩은 거에 축적됐죠. 그런 사람은 감기 못 이겨요. 내 수분이 썩은 것이, 영양소가, 저염고미가 부족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암이 오는 사람이요. 내가 암이 왔어. 과일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먹어서 냉기가 온 사람들. 그럼 소화가 50%도 안 돼. 소화가 50%밖에 안 돼. 배설이 50%밖에 안 돼. 그러면 계속 50%씩 우리 몸 수분에 쌓일 거죠. 그럼 그 물이 반이 동물질이겠죠. 그러면 체온이 내려가요.
그럼 거기 세균이 와글와글 댐비죠. 암이 걸리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세균이 다 우리 몸속에 들어와요. 냉기 속에 찬 속에서는 세균이 번식합니다. 따뜻한 속에는 36도에는 36도 오면 세균이 들어와서 전부 죽어요. 그럼 물이 체온이 낮아졌다 하면 세균이 온갖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곰팡이 같은 이런 세균이 와글와글 하는 것이 바로 암덩어리입니다. 체온이 낮았을 때 무조건 암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전이가 되고 또는 재발이 돼가지고 암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뭐냐? 바로 냉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이 냉기가 온 사람을 하나 실제로 만나봤어요. 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 지식이 없어서 막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제 갱년기 막 들어선 여성인데 51세래요. 그분이 청주에 사시는 분인데 어느 집에를 도우미로 가서 일을 해주러 갔는데, 도우미로 갔는데 그냥 매일 참 냉장고에 있던 그냥 야채 이런 걸 갖다 놓고 갈아서 그냥 온 집안 식구를 다 대접을 하라고 그래요. 그분이 그냥 온 채소를 그냥 냉장고에서 찬 먹을 갈아서 그냥 그 집 양부모하고 애들이 다 먹더래요. 그리고 이게 좋으니까 당신도 먹으라 해서 2달간을 먹었대요. 매일 그냥 500cc씩 그냥 찬 거를 저염고미도 없이 그냥 그대로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2달을 먹고 났더니 부종이 와가지고 옷이 그냥 하나 맞질 않더래. 전부 몸이 부어가지고요. 이러보세요. 냉기를 찬 거를 먹었더니 부종이 와가지고 배설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소화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옷이 그냥 아랫도리가 얼마나 다리가 부었는지요. 다리가 툭툭 터지더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 우리 몸은요, 아랫배는 따뜻하고 윗배는 차게 돼 있어요. 바꿔준 거예요. 냉기가 따뜻한 몸이 위로 가고 이 가슴 이쪽이 다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부종이 와가지고 호박죽을 만들어 옥수수를 휴엄을 그냥 배설이 된다 그래서 삶아서 먹었더니 부종이 좀 빠지긴 빠지는데요. 역시 몸이 차더래요. 그래서 소변이 너무 안 나와서 이뇨제를 그렇게 많이 사 먹었대요. 그랬더니 땀이 나는데 이런데 전부 덥대요. 조금만 해도 그냥 여름에 그냥 땀이 나는데 그냥 차면서도 그렇게 덥더래요. 그냥. 근데 손은 상당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 과일과 채소를 이 냉기식품을 많이 먹어가지고 병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한 5년간을 그렇게 따뜻한 거 냉장고 음식을 하나 안 먹어도 바뀌질 않는데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여러분 곧 암이 올 텐데 이건 배설밖에 없습니다. 그 냉기가 찬 물을 바깥으로 배설해줘요. 그래서 현미죽, 생선을 죽을 끓여가 저염고미를 우리가 저염고미 몸속에 1% 되어 있는 걸 2%나 2.5%를 만들어가지고 10분 만에 한 600ml를 마셔보세요. 대장 속에 들어있던 찬 거, 그죠? 우리 소변, 피 속에 들은 찬 것이 그냥 재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쫙쫙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냉기를 뽑아주고 다시 따뜻한 것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찬 거를 다 몰아내고 다시 따뜻한 것을 들어와 줘야만이 치료가 됩니다. 그 냉기 속에서 자꾸 냉기를 먹고 안만 따뜻한 걸 먹어봐야 저염고미가 없이는 배설이 안 됩니다. 저염고미가 농도에 따라서 배설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어서 좀 치료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냉기를 못 맞추면 결국 우리는 암이 온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염 이 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고미,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해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요. 불로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 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요,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쥐나는 게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다만 털을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리퀴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그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리퀴드맥을 섭취시키고 리퀴드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 피고름도 심했었는데 사라졌고, 노란색이니 또 빨간 부분이니 검은색 부분이 많이 피부도 좀 윤택해지면서 흔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에 15일 후에 다시 그 애견을 바라보니까요, 먹이고 바라고 섭취를 시켰던 15일 후에 그 애견은요,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자, 피부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굴 자체가 아주 모양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리고 결막염 있죠. 포도상균이. 눈이, 눈물이 다 깨끗해졌고요. 또 털, 피부도 윤택해졌고요. 귓속을 들여다보니까요.